혹시 관절염 때문에 좀 힘드신가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따뚜룹이라는 식물, 특히 이걸 발효시켜서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걸 만났을 때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친 연구들입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그 강원대학교 연구팀 결과인데요. 네네. 이게 전통적으로 쓰이던 식물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좀 새롭게 밝혀지는지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강원대 연구팀이 2019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국제학술지요? 네. 그 따뚜룹 줄기 추출물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핵심 신호 물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TNF-알파나 인터루킨 6 같은 거요. 네네, 염증 유발 물질들이요. 네. 바로 그것들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걸 딱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염증 조절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데 좀 의미가 크죠. 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혔다는 거군요. 네. 동물 실험 결과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 발효한 따뚜룹이랑 산화질소 대사체를 같이 투여한 쥐한테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이 복합물을 투여한 쥐들은요. 한 22일째 그때부터 관절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오, 21일째부터요? 네. 그리고 35일째가 되니까 부기는 물론이고 그 연골 손상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어요. 이야, 연골 손상까지요? 절반이나?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대조군이랑 비교했을 때 이 쥐들의 관절 상태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건 꽤 인상적인 결과죠. 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효과의 핵심, 그러니까 발효 따뚜룹이랑 산화질소, 이 조합이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왜 이 둘을 꼭 같이 써야 효과가 좋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발효입니다. 발효요? 네. 발효는 따뚜룹 자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독성 같은 걸 줄여서 안심하고 좀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쩌면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안전성 확보랑 흡수율 증가.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산화질소, 즉 NO인데요. 이 NO는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돕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혈관 확장 효과요? 네. 이게 바로 따뚜룹의 좋은 성분들을 정말 필요한 곳, 그러니까 염증에 있는 관절 부위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뭐랄까 택배 트럭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하, 택배 트럭 비유 좋네요. 딱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딱 만나서 염증이랑 통증은 줄여주고 또 연골 같은 조직은 보호하면서 회복을 돕고 거기에 혈액순환까지 개선하는 이런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효로 안전하게 만들고 효과 높이고 산화질소로 필요한 데까지 싹 배달해주고 이게 단순히 염증만 누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이네요. 그럼 따뚜룹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름들이 좀 여러 개 나오던데요. 네, 정말 다양한 복합적인 성분들이 같이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코파론 같은 성분이 있어요. 이건 혈관 확장도 돕고 염증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요. 스코파론이요? 네. 그리고 퀘르세틴이나 프로토카테추산 같은 것들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 항산화 항염. 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이 여러 성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염증 조절, 통증 완화, 조직 보호, 혈액순환 개선 이런 종합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캠파롤, 아데노신, 시린진 이런 성분들도 항염이나 면역 조절, 조직 보호 이런 데 각자 기여하고요. 이야, 성분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무슨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인데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발효 덕분에 장기 복용도 가능하고 심지어 자료 보니까 과량 섭취에도 뭐 자연 배출돼서 문제 없다는 주장까지 있던데 이게 식약처 특허 등록도 마쳤다고요? 이건 좀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독성을 제거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특허 등록 자체가 이 기술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특허는 중요하죠.
네, 연구자들은 보통 우리가 쓰는 소염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발효따뚜룹이랑 산화질소 복합물은 연구를 보호하거나 염증의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약들이랑 좀 다른 접근이군요. 네, 물론 이건 아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어떤 가능성 제시 단계이고요. 실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들은 이 발효따뚜룹과 산화질소의 조합이 관절염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염증, 통증, 그리고 연골 손상 이 세 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혜를 현대 과학이 다시 검증하고 또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까지 밝혀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관절 건강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존 치료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연구 결과들이 꽤 흥미로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연에서 얻은 물질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염증 관리랑 혈액순환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 따뚜룹과 산화질소의 시너지처럼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활용한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이 관절염을 넘어서 다른 만성질환 관리에도 더 널리 적용된다면 과연 우리 건강관리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